안녕하세요. 동물 메디컬 센터 더블 한방견장입니다. 지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새로운 방법을 찾고자 해서 중례를 가지고 하루에 매일 할 수 있으면 매일 하고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랑 같이 하고 있고, 오늘은 어제 블로그에 작성했던 글을 가지고 한번 설명하는 방법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일단 제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카톡으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첫 번째 케이스는 에반스 증후군으로 진단된 환자를 치료한 증례입니다. 사실 에반스 증후군이라고 한다면 IMH랑 IMT가 같이 있는 경우를 말하죠. 둘 다 면역맥에선 질환이고, 즉 IMH 같은 경우는 적혈구에 대해서, 즉 말초 적혈구에 대한 면역 반응인 거고, IMT는 말초에 나와 있는 혈소판에 대한 면역맥에선 질환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IMH나 IMT보다는 치료가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면역계통 질환이긴 하지만, 일단 이 환자는 6kg에 11년형 중성화된 암컷 미니에이처 슈나우젠이었고요. 2022년 7월 11일 거의 한 2달 전이죠.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되었고, 내원을 하게 된 이유는 빈혈과 혈소판 감소증을 치료하고 있는데 잘 안 돼서 저희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다른 2차 병원이라고 했는데, 즉 다른 2차 병원에서 좀 입원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근데 내원한 건 6월 22일 혈뇨 때문에 내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해 보니까 빈혈은 없었지만 혈소판 감소증이 있는 IMT 환자로 진단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전에 2015년, 좀 꽤 됐네요. 2015년에 IMH 진단을 받고 지금 2차 병원, 입원된 2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보통 IMH 환자라고 해서 평생 약을 쓰는 건 아니죠. 보통 1년이면 좀 오래 썼네요. 보통 저 같은 경우 6개월 정도 투약을 하고 일단 중단한 다음에 재발되면 다시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월 22일에 내원해서 IMT로 진단받고, 이에 대해서 처음에 면역업체 사다가 빈혈이 심해져서 수혈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기 전까지 4번 정도 수혈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회 수혈은 7월 10일을 냈는데 7월 10일 바로 하루 전날이죠. 일단 교차 반응 검사했는데 응집 반응이 보인다고. 근데 해야 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PCV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수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력이 많이 소실된 상태였고, 이게 기력이 없다 보니까 소변을 잘 보지 못해서 요독 카테터를 장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새벽에 내가 심장 성질을 해보니까 심자붐이 그레이드 3 정도 성진되었었고요. 일단 뒤에서 보여드리면 엑스레이상에서는 심비대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복부성형이 상당히 심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혈뇨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 내원했을 때 일단 PCV를 검사를 해봤어요. 일단 PCV가 17%, 그러니까 헤마토크리트가 17% 정도 되었었고, 혈소판 수치는 115 정도, 115라고 한다면 단위가 킬로죠. 10의 3승 단위이기 때문에 11만 5천 개죠. 11만 5천 개 정도라고 한다면 IMT로 진단됐다면 어느 정도 면역업체 반응은 있는 거죠. 근데 20일 정도 지났다면 웬만하면 정상 범위 또는 반응이 좋다면 정상 범위보다 높게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죠. 뭔가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반응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문제는 혈소판 감소증이 문제가 아니라 빈혈이 문제가 되겠죠. 이 빈혈이 왜 생겼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스테로이드 고용량으로 20일 정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어떤 헤파토패시라든지 위장관 출혈 이런 걸 동반한다면 PCV가 올라가 다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스테로이드를 강하게 오랫동안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혈소판 감소증의 문제는 없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 대한 더 강력한 면역업체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는 혈소판 감소증이 개선이 지금까지도 안 됐다고 한다면 스럼버포이에틴, 즉 TPO 같은 약물도 쓸 수 있겠죠. 로미플러스팀이라든지 알트롬버팍이라는. 근데 지금 그것까지 고민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어제 수혈했던 거에 대한 용혈이 계속 있었고, 빈혈이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수혈할 수도 있겠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준비되어 있던 농축 교육을 가지고 한번 크로스 매칭을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농축 결격을 검사했던 거기 때문에 헤마토크리트이 한 84% 나오는 거죠. 얘는 다행히 혈소판이 좀 높네요. 수혈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환자는 내원했을 때 레티큘로사이트 카운트를 보니까 351, 즉 35만 개 정도 있죠. 그러면 빈혈이 있지만 재생성도 되게 좋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일단 검사를 좀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혈액은 도말에서 보니까 이런 스페로사이트들이 중간중간 보였었고, 이러한 폴리고라마토필, NMB스테가 되면 이게 레티큘로사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IMH도 같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혈청을 원심 분리했을 때 붉은색, 즉 용혈이 되고 있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IMT만 있는 건 아니고 IMT랑 IMH가 같이 있는 에반스 신드롬을 진단하게 됐죠. 그리고 엑셀 찍었을 때 일단 흉부 방사선 사진을 보게 된다면 일단 트라키아가 약간 거생돼 있죠. 근데 LA 벌증은 좀 심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클릭하면 슬라이드 옆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근데 위안에 음식물이 좀 가득하고 방사선상에서 요 간비대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비장. 그 다음에 간 마지는 여기서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비장 부분하고 겹쳐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도 카테터를 장착하고 온 상태였고요. 그래서 일단 이 환자는 에반스 신드롬을 진단하고, 일단 수액은 줘야 되겠죠. 왜냐면 용혈되어 있으니까 용혈된 헤모글로빈, 즉 혈색소들을 다 요로 배출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수액으로만 주기에는 한계가 있죠. 심장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에 적었지만 물급여 3시간마다 50ml씩 계속 먹였어요. 다행히도 환자가 스스로 먹어줬기 때문에 일단 다행이고요. 일단 수액은 하트만 수액을 선택을 했고, 요즘은 노멀 셀라인보다는 하트만 수액 또는 플라즈마 솔루션 A를 베이스로 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KCL이라든지 비타민, 그리고 로라하고 그 다음에 포일을 섞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총 수액 속도는 15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반스로 좀 봤기 때문에 리브감마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리브감마는 처음에는 한 1g/kg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6g 정도 됩니다. 6kg니까요. 그러면 리브감마 한 병당 3g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투여하게 됐고요. 여긴 12시간을 적었는데 약간 오타난 것 같습니다. 60ml를 12시간 정도 투여하면 5ml 파워죠. 그래서 12시간에 24시간 정도 투여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한 병을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덱사메타선. 위장관 출혈이 많이 심한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스테로이드를 면역업체 추가로 투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혈전 때문에 달타파린. 여기 덱사메탄 선택할 때 프레디솔을 선택할 수도 있죠. 경구제로 먹는다면 프레디솔도 되고, 우리가 프레디솔은 줄자제가 있는데 그거는 좀 권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장관 문제로서 세레니하고 렉시움 선택을 하고 항생제로 마모프라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간 보조제들 타온이라든지 오니프랄, 그다음 타치온들 선택해 주었고, 세미는 경고제로 먹이게 됐습니다. 첫날은 폐부종이 없어서 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금 용량만 투여하더라도 약간의 폐부종이 생겨서 이뇨제를 그 다음날부터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물은 계속 주었습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는 리브감마나 덱사메탄 선택해서 주었고, 일단 수혈한 혈액이 용혈된 상태이므로 일단 혈색소가 모두 배출될 때까지 수액 처치는 계속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수혈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환자의 컨디션이라든지 호흡수가 빈혈 때문에 호흡이 빨라질 수도 있지만 폐부종 때 빨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 같이 모니터링하고 조금이라도 호흡수가 많이 빨라진다면 흉부 방사선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냥 다행히도 4일간 입원하면서 헤마토크리틴은 더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번 4일째인 7월 14일
7월 14일에는 헤마토크리트가 23.3% 올라갔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수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혈소판 수치도 11만 5천 개에서 11만 4천 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변은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 3일째는 117만 9천 개 정도, 이번 4일째는 28만 6천 개로 증가되었고요. 그래서 일단 수혈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티클로사이트 카운트도 보면은 첫날도 35만 1000개였죠. 그 다음에 38만 3000개, 49만 8000개, 49만 2000개. 재생성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혈을 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번 3일째는 활력이 좀 좋아지는 거 스스로 일어섰기 때문에 일단 요도카타를 제거하고 일단 이 소변 보는 걸 봤습니다. 요 색깔도 정상으로 좀 바뀌었고요. 요도카타를 제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4일째에 일단 면역오갑제 닥사메타솔은 프레솔로 좀 바꿔주고 레플로마이드를 선택해줬고요. 레플로마이드는 보통 2에서 3mg 쓰죠. 최근에 나온 가이드라인은 2mg 쓰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3에서 3mg per kg 사용하다가 한 1, 2개월 지난 다음에 3이나 2로 좀 줄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보 정도 항생제 쓰고 간보조제, 그 다음 혈전 예방제 같은 경우는 달타판에서 리바로자반으로 좀 바꿔줬고, 나머지 보조제랑 심장병이 있기 때문에 피모엔덴하고 피로세마이드를 썼습니다. 피로세마이드 1mg 쓰던 걸 0.5로 좀 줄여서 나가게 됐고요. 그 내용들 설명드린 거고, 그리고 8월 11일 좀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짧게 모니터링 하면서 짧게 PDS를 감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1일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이겠죠. 헤마토크리트는 38.8%까지 증가됐어요. 그리고 레티클로사이트 카운트는 13만 6천 개로 좀 떨어졌고, 그리고 플라이틀릿은 64만 3천 개까지 증가됐네요. 좀 많이 증가됐죠. 근데 이 입에는 프레지솔로는 이틀에 한 번씩 주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게 됐고, 아니다. 8월 2일 정도쯤 요 전에 요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PDS를 가능한 한 좀 빨리 줄였고,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투여하는 쪽으로 해서 끊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단 백혈구도 많이 증가되어 있던 것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뉴트로필도 증가되어 있던 게 8월 30일 경에는 뉴트로필도 7.9로 정상 범위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혈전화 수치를 봤을 때도 간 수치들 스테로이드 쓰면서 좀 증가됐었죠. ALT라든지 ALP 많이 증가됐었는데 사실 요 때는 아무래도 7월 19일, 7월 26일 일단 스테로이드 사용하면서 ALP라든지 ALT, 그 다음에 AST, 그 다음에 GGT도 많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제 8월 30일날 검사했을 때는 이런 수치들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수혈의 용혈도 발생했지만 이 환자 같은 빌리루빈 수치는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도 정상 범위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 외에 다른 크게 이상은 없었고요. 일단 라이페이지도 올라갔던 것들도 좀 감소했고요. 그리고 8월 30일 내원에서 엑셀 찍어봤을 때 감비대는 있었어요. 근데 위에 많이 확장되는 건 줄어들었고, 복부 확장도 심했지만 좀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감비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처음 이 환자가 내원하겠다 전화 왔을 때 또는 다음날 입원했을 때만 해도 상당히 좀 많이 부담이 됐던 환자죠. 왜냐하면 한 20일 정도 2차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행히도 저희 병원 내원에서 일단 수혈을 할 정도는 아니었고, 수혈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혈되어 있는 것만 수액 처치를 또는 음수를 마시는 걸 통해서 일단 용혈됐던 것이 다 개선이 되었고, 그러면서 재생성도 좋은 상태여서 리부감마랑 스테로이드 덱사메타솔만 투여하고 나서 헤마토크리트가 좋아졌죠. 혈소판도 나머지는 더 개선이 되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렇다면 내원 전날 7월 12일 날 수혈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수혈할 필요는 없어야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헤마토크리트 20% 미만이라 꼭 수혈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IMH 환자 같은 경우는 뭐 15% 헤마토크리트가 15% 미만이라면 수혈을 좀 고민하긴 하지만 뭐 10%까지도 버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수혈하게 되면 오히려 그 혈액들이 깨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용혈이 심해져서 오히려 그거에 대한 위험 부담도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 적혈구에 대해서 깨뜨리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혈을 할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또 의문점이 있죠. 20일 정도 치료하고 나는데 뭐 용혈도 되고 뭔가 개선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수혈도 했었겠죠. 근데 저희 병원 와서 4일만 치료하면서 좋아졌다. 즉 그렇다면 이전 병원에 치료했던 경우는 효과를 보고 있고 조금만 조절했다면 모든 게 치료적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면역어업제들이 강하거나 어떤 치료를 하면서 뭔가 부작용들을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악화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히 면역어업제를 리브가마로 바꾸고 일단 좋아졌던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좋아져서 퇴원했고, 그 다음에 저희 병원도 지금 한 달하고 한 20일 정도 경과된 것 같은데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복부팽만이 많이 있는 것도 없는데 얼마나 더 좋아질지는 경과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면역어업제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PDS를, 즉 스테로이드를 베이스 쓰는 건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에 다른 면역어업제로서 아자시프린 또는 사이클로스프린 또는 MMF를 선택하는 것은 많이 알려진 방법이고요. 근데 여기에 뭐 PDS랑 다른 면역제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 저도 뭐 과거에 그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면역을 많이 억압할 수 있는 면역업제를 2개 이상 쓰는 거는 좋진 않으니까요. 근데 여기 리브감마는 별개인 것 같고요. 리브감마는 사실 텍스트에서는 권장은 잘 되지는 않지만 임상적으로는 초기에 리브감마를 사용하게 되면 IMT라든지 IMH 환자가 안정화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빠르게 안정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가격이 비싼 게 좀 단점이긴 하죠. 그리고 여기 적은 것처럼 아자스프린이라든지 사이클로스프린 또는 MMF를 선택한 경우에는 PDS를 고용량으로 1개월 이상 사용했던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파토페시가 또는 PDS에 대한 부작용들을 많이 보게 되었었고요. 그렇지만 루마이드라고 하는 레프로마이드를 선택한 이후에는 PDS를 보통 일주일, 한 열흘 정도는 고용량을 쓰지만, 초기용량을 쓰지만 그 이후에는 빠르게 보통 일주일 단위로 25% 또는 50%씩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PDS에 대한 부작용들을 많이 줄인 것 같고요. 예, 오늘은 일단 에반스 증후군 진단되었고, 또한 다른 2차 병원부터 한 20일 정도 치료했던 환자가 저희 병원에 와서 좀 더 빠르게 개선되었던 케이스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 종례를 보고 빈혈 환자를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